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법 제5장 띄어쓰기에서 제45항, 제46항, 제47항 발표를 맡게 된 이동복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45항 두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천군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다음 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겸은 의미에 따라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한 가지 일 밖에 또 다른 일을 아울러함을 뜻하는 말로 명사 사이에서 쓰입니다. 사무실 겸 살림집, 아침 겸 점심, 학부장 겸 전공주임.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함을 나타낼 때는 동사의 관형사형어미 을 뒤에 쓰입니다. 구경도 할 겸, 물건도 살 겸. 이처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구조로 사용되므로 의존 명사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앞말에 띄었습니다. 내지, 수령을 나타내는 말 사이에 쓰일 때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고 그 외에는 또는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입니다. 10명 내지 20명, 1000원 내지 2000원, 비가 올 확률은 50% 내지 60%이다. 여기에서 내지는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산 내지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에서는 또는의 뜻으로 쓰여 산 또는 들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는 사물과 사물의 대비나 대립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지만 자립 명사나 접두사로도 쓰입니다. 한국 대 일본, 남자 대 여자, 5대 3에서는 대비, 대립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반면 같이 대를 이루다, 너희 둘은 대가 좋은 대가 되는구나 에서의 대는 같은 종류로 이어진 짝, 두 사람이나 사물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의 상대를 뜻하는 자립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대일무역, 대국민 담화, 대중국 정책에서의 대도 그것을 상대로 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의 뜻으로 명사 앞에 붙어 접두사로 쓰인 것입니다. 밑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사과, 배 및 복숭아. 이 밖에도 수박 또는 참외,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서처럼 둘 이상의 것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등, 등등, 등속, 등지. 사물을 열거할 때 앞말과 띄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등은 파열음에 속한다. 과자, 과일, 식혜 등등 먹을 것이 많다. 충주, 청주, 대전 등지로 돌아다녔다. 또 지나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킨다와 같이 여러 개를 열거하지 않고 하나만 제시한 뒤에 등을 쓸 때에도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리고
배추, 상추, 무 따위, 너 따위가 가미에서의 따위는 표면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시한 것 이외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앞말과 띄었습니다.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한 입, 두 입, 한 입, 두 입으로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의 목적은 독서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음절로 된 단어 여럿이 연속해서 나올 때 이 단어들을 모두 띄었으면 독서 능률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의 음절을 과도하게 붙여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는 붙여 쓰는 다음에서는 붙여쓰기가 허용될지 보겠습니다. 더와 못, 잘과 안, 늘, 더는 부사로서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두 연속되는 한음절로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붙여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와 잘, 이것은 정도부사이고 못과 안은 부정부사로 문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늘, 더, 자에서 늘은 항상의 의미로 늘 어떠하다처럼 뒤에 있는 더, 자를 묶어서 꾸미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붙여서 쓸 수 없습니다. 즉, 의미의 단위를 고려하여 의미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질 때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보조용어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 뒤에만 쓰이면서 문법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사과를 먹어보았다. 본용언 먹다의 연결어미 어와 보조용언 보다의 과거형이 결합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는 체하다에서 체하다는 의존명사 체와 하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보조용언입니다. 이 경우에도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먹었음 직하다는 특이한 형태로 기본형 먹다에 과거형 어미 어시 붙어진 명사형 먹었음 이것과 앞말이 뜻하는 내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는 뜻의 직하다라는 보조용언이 결합한 구성으로 붙여 쓴 형태가 매우 자연스러우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사형과 결합하는 특이한 형태를 구성하는 보조용어는 직하다 한 가지입니다. 보조용어를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3가지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앞의 관형어에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존명사, 양, 체, 척, 만, 법, 뜻, 뻔, 성에 하다나 쉽다가 결합되면 보조용언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세 가지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조 용어는 앞말과 띄어쓰고 붙여 쓰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불이 꺼져 간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여기에서 본용언과 어미, 연결어미,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예문 어머니를 도와드린다에서 도와드린다가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도와주다가 사전에 올라와 있으므로 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로 도와드리다도 붙여 쓰면 됩니다. 비가 올 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비가 올성 싶다. 아는 척한다. 는 관형사형과 보조용언의 구성으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본 용언에 조사가 붙거나 본 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었습니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듯하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하다. 여기에서 놀아만의 만, 읽어도의 도, 올 듯도 할 때 도, 잘난 체를의 를 모두 조사입니다. 그리고 덤벼들어 다시 없을은 덤비다와 들다의 합성어, 다시와 없다의 합성어로서 이런 경우 보조용어는 띄었습니다. 다음의 경우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본 용언이 합성어나 파생어라도 이음절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고 보조 용언이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에도 앞에 보조 용언을 본 용언과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의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먹음직하다는 먹었음직하다와는 달리 사전에 등록된 한 단어입니다. 먹음직하다와 비슷한 뜻의 단어 먹음직스럽다도 한 단어로 모두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부분으로 발표를 모두 마칩니다. 이어 제4절 고유명사 및 전문 용어에 관한 내용은 장명희 선생님께서 발표하셔서 감사합니다.